안녕하세요, 유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학창 시절 전 제가 잘하고 소질 있고 재미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막연한 생각만 해봤기에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고 그냥 무난해 보이는 과를 정해 대학을 갔었습니다. 꿈이란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 제가 꿈이 생긴 건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임신해서 어려운 출산 과정을 거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였습니다. 나에게 아이는 이 아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뱃속 아이를 꼭 지키고 싶었고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결혼 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림도 너무 버거웠고 작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같이 하려니 참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6, 7개월 무렵 새벽에 꼭 자다 깨서 3, 4시간씩 자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는 남편은 자고 있고 아기는 어김없이 자다가 새벽이면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출산 후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육아 살림으로 지쳐있고 언제나 잠은 부족해 예민한데 아이가 깨서 잠을 안 자니 아기띠로 좁은 거실을 왔다 갔다 자장가를 여러 개 바꿔 부르며 재워도 좋아하는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재워도 자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꼭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전 계속되는 아기의 새벽 기상에 지치고 지쳐서 아기에게 소리 지르길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에는 안 깨도 제 고함 소리에 남편이 경기를 일으키듯 깜짝 놀라 깨곤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게 소리 지르고 나면 죄책감에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조기 진통으로 아기를 잃을까봐 아기를 건강하게 낳지 못할까봐 60일가량 병원에 갇혀 지냈던 건가. 너무나도 괴롭고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남편이 큰 마음을 먹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산후 우울증인 것 같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내가 봐도 산후 우울증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수소문해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딱 한 번 찾아갔습니다. 한 번 갔을 때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고 약 처방 받아와 약을 먹으니 기분 탓인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을 다시 찾기는 싫었습니다. 그 뒤로는 신경정신과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자신감이었는지 약을 먹지 않아도 난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약 먹는 대신 다른 길을 찾자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육아서를 틈틈이 보기 시작했고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18개월이 되자 아기 돌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이라도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자다 깨 몇 시간을 안 자는 아기에게 몇 번 소리 지르는 게 다였다면 이제는 아이에게 낮에도 직접적인 분노와 화가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당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게 막막해서 지금도 엄마들의 많은 멘토이신 푸른 아버님의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책을 읽고 배려 깊은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흉내라도 내보자 싶었지만 사실상은 당시 양대산맥을 이루던 방판 영화도서 교구들을 아이에게 사주며 엄마 만족을 얻던 시기였습니다. 푸름 아버님의 책에서 내적 불행, 내면아이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났고 푸름 아버님이 운영 중이시던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아이에게 비싼 동화책 교구를 주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성장해야겠구나. 내가 지금처럼 분노와 미움으로 들끓는 상태가 아닌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니 주말에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8개월 된 아기를 두고 1년에 몇 번 주말을 이용해 가장 믿음이 가는 남편에게 딸을 맡기고 강의를 들으러 가고 코칭을 받으러 가고 교육을 들으러 갔습니다.
내 안에서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고 평온할 때도 잠시 있고 불안전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더디게요. 조금 편안한 듯 하다가도 힘들고 힘들기만 한 것 같다가도 행복했습니다. 당시엔 도대체 언제 끝날까? 언제쯤 나는 평온해질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성장을 향한 달리기는 시작됐습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신나게 뛰다가 무기력할 땐 울면서 방 안으로 숨기도 하고 그냥 걷다가 언제가 끝일지 몰랐지만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았습니다. 딸을 편안한 미소로 바라봐주고 웃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게 그때 당시 제 꿈이었습니다. 영영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더 쉽고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게 됐습니다. 내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멘토를 마음에 담고 배우고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 애씀이 헛되지 않았는지 지금의 전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있을 테지만요. 작년부터는 보물지도를 만들어 다양한 꿈과 소망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미경 선생님의 꿈이 있는 안에는 늙지 않는다를 읽다가 인생은 선택과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와닿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전 잘 나가던 학원 강사였던 진선 씨.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다. 남의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 내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인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그녀는 나날이 우울해져 갔다. 남편은 일에 바빠 새벽녘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아이들은 엄마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칭얼대고 보채기에 바빴다. 하루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의 우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을 정도였다. 그 얘기를 듣고 진선 씨는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스트레스로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설득해 헐값에 집을 팔고 친정 부근으로 이사를 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들이 훌쩍 자란 후 그녀에게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 중학생이 된 둘째가 집에만 오면 툴툴대며 엄마를 잡아먹을 듯 대들길래 그저 사춘기려니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마저 가세해 아이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이었다. 세상에 내 아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파 아이를 끌고 집 앞 공원으로 간 그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엄마, 우리 이 나라 떠나서 살면 안 돼요? 처음으로 힘겨웠던 속내를 보인 아들을 붙잡고 그녀는 펑펑 울었다. 아이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부부는 고민 끝에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2달간의 미국 답사길에 올랐다. 살 곳도 알아보고 작은 가게라도 찾아볼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민 역시 쉽지 않았다.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이도 하나 없는 낯선 타국에서 부부는 의기소침해졌다. 결국 남의 나라에서 죽도록 고생할 바에야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미국행에 들떠있던 아이들이 실망감에 엇나가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용기도 없어? 왜 이민은 못 가요? 섣불리 직장을 그만둔 남편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직장도 없이 남편과 집안에 들어앉아 하루하루 아이들과의 전쟁에 시달리는 나날이 계속됐다. 이제 먹고 살 일마저 막막해진 진선 씨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비들이 힘겹기만 했다. 자신이 뜻한 대로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던 미혼 시절이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녀에게 닥친 이 고비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진선 씨는 지금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다.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둘째는 해병대의 자원에 군 복무 중이며 첫째 또한 카투사에 있다.
이민을 단념한 후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여러 고비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들과 전쟁하듯 싸우며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바에야 밖으로 나가자. 가슴 졸이며 사춘기 아이의 방문을 부여잡고 두드리는 대신 그녀는 집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현실 앞에서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남편의 퇴직금과 주식에다 대출까지 받아 식품 사업을 벌였다가 고생스러운 경험만 잔뜩 하기도 했다. 하지만 3년간의 서툰 사업을 접을 때 그녀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그래, 이것저것 다 겪어봤는데 설마 이보다 더 못할 일이 있겠어?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혹독한 사회 경험도 치러본 터라 자신감은 더 커졌다. 이후 다시금 철저히 준비한 끝에 차린 것이 바로 지금의 커피 전문점이다. 1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녀에겐 예상치 못한 안정기가 찾아왔다. 커피 전문점은 운영 노하우가 여기저기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탄탄해졌고 속썩이던 아들 둘은 집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절로 철이 들더니 이제는 효자 소리 듣는 든든한 녀석들이 되었다. 교육은 희생과 주입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진선 씨는 가끔 상상해보곤 한다. 만약 그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집안에서 애들과 아웅다웅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초에 자신이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돈을 벌며 일하는 것이 더 적성에 잘 맞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저주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면 더 큰 저주로 대응하곤 한다. 충격과 원망에 사로잡히다 저주받은 인생을 자기 자신도 저주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아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다. 아직 포기하기 이른 시점임에도 현실의 버거움을 못 이겨 스스로 인생을 바꿀 선택의 기회마저 버린다. 병에 걸리고 실직을 당하고 가정이 풍파를 겪는 현실은 하늘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살면서 의도치 않게 마주치는 난관이다. 이 난관을 스스로 저주로 명명한 뒤에는 실제로 모든 현실이 저주스럽게 돌아간다. 난관을 다시금 해석해 본다면 위기는 곧 기회라는 뻔한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진선 씨도 지금의 여유로운 미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인생은 진행 중이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 그녀는 그 어떤 난관도 팔자 탓, 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여자가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팔자가 센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속에 방치하는 것이 가장 팔자 나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난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은 행복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석하는 만큼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축복도 내가 내리는 것이요. 저주도 내가 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함께 했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나의 꿈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과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